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무언가를 하러 일어났는데 몇 걸음 가지도 않아. 내가 뭐 하려 했더라? 하고 멈춘 적. 분명 입에 맴돌던 단어 하나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했던 순간. 지갑, 열쇠, 안경 하루에도 몇 번씩 찾는 게 당연해진 생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죠. 하지만 그 빈도가 자꾸 잦아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혈압이나 당뇨 조절을 위해 약도 챙기시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영양제도 매일 드세요. 그런데 정작 이걸 끊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뇌를 망치는 음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치매 위험을 높이며 감정 기복까지 불러올 수 있는 5가지 식품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단순히 이 음식 나쁘대요 하는 건강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음식들을 끊고 삶이 달라진 분들의 사례,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줄이거나 바꾸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 스스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매일같이 쓰이고 있는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버터보다 저렴하고 실온에서도 잘 보관되고 특유의 고소한 맛 덕분에 빵이나 요리에 자주 쓰이죠. 하지만 이 마가린 속에는 트랜스지방이라는 아주 위험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원래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소를 넣어 만든 지방이에요. 문제는 이 트랜스지방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유발하며 뇌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확률이 더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린을 매일 사용한다는 건 뇌에 매일 독을 조금씩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마가린을 버터로 바꿔볼까요? 물론 일반 버터도 포화지방이 높긴 하지만 적당량 섭취한다면 뇌 건강에 더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로 대체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말 안 해도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나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냉장고나 찬장을 열어보세요. 과일 주스, 시리얼, 요구르트, 케첩, 심지어 김치 속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하루에 성인 권장량 2에서 3배 가까운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설탕은 섭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착각일 뿐, 지속적인 고당 섭취는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결국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미국 UCLA에서는 고당 식단을 섭취한 실험쥐들의 공간 기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연구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맛이 뇌를 녹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설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음료수를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음식에 단맛이 필요할 땐 계피, 바닐라 파우더, 견과류처럼 뇌에 좋은 자연식 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마시던 커피에 설탕을 빼고 대신 계피 가루를 넣어 봤더니 은근히 고소하고 입맛이 깔끔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두통이 줄고 점심 이후에 멍한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야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세 번째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예를 들면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육포 같은 것들이죠. 이 음식들은 아침 식사에 자주 등장하고 도시락이나 간식으로도 자주 활용되지만 뇌 건강에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공육에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와 인공첨 가물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염증이 뇌로 퍼지면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소금 함량도 매우 높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해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2017년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까요? 우선 단백질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같은 식품들은 뇌에도 훨씬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공육을 사용해야 한다면 저염 제품이나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데워서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한 뒤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여성분은 매일 아침 빵과 햄을 먹는 습관을 바꾸셨어요. 햄 대신 삶은 계란이나 병아리콩, 연어 캔을 활용한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죠. 3개월 후 그분의 말에 따르면 말끝이 자꾸 막히던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한 변화 같지만 뇌는 그걸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그것, 바로 알코올입니다. 술은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를 지치게 하고 심지어 뇌 구조 자체를 위축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알코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이 부위가 위축되면서 단기 기억력, 언어 능력,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한두 잔도 위험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7잔 이상의 음주를 꾸준히 이어갈 경우 뇌 노화 속도가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장년층에서는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대신 무알코올 와인, 허브티,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은 대체 음료 등으로 기분 전환용 음료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또 한 가지 팁은 술을 마시는 요일을 고정하고 금주일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습관은 그렇게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바뀝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 이건 다이어트나 당뇨 관리를 하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찾는 음식인데요. 바로 인공 감미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등이 있고 제로 콜라, 제로 요거트, 다이어트 간식에 널리 사용되고 있죠. 설탕 대신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인공 감미료들이 뇌의 포만감 신호와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아스파탐은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에 간섭할 수 있어서 감정 기복, 우울감, 심하면 두통과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가 다시 뇌-장 연결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즉, 제로 칼로리라서 좋다고만 보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숨어 있는 거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제로는 스테비아 자연 유래 감미료나 소량의 꿀, 대추 분말, 계피 가루 같은 천연 감미 재료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는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엔 밍밍할 수 있지만 입맛은 빠르게 바뀌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주제의 핵심인 뇌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음식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마가린 트랜스 지방, 설탕, 가공육, 알코올, 인공 감미료.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음식들을 어떻게 피하고 생활 속에서 어떤 선택으로 바꿔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피해야 할 음식을 진짜로 줄이는 현실적인 실천법과 함께 직접 식습관을 바꾼 분들의 생생한 변화 이야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다시 또렷해지고 감정이 안정되며 삶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체험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들, 어떻게 보면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보던 것들이죠. 그만큼 피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싶은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작은 실천으로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2세인 한 남성분은 은퇴 후 자주 멍하다는 느낌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대화 중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트랜스 지방과 설탕이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영상을 보시고 그때부터 식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 달달한 음료 대신 무가당 차, 아침 햄 대신 삶은 달걀과 토마토, 술도 줄이고 제로콜라 대신 탄산수에 레몬즙. 그렇게 딱 한 달 실천해 봤더니요. 이전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술술 말이 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잠자리에 들 때 머릿속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다는 점이었대요. 또 다른 사례는 50대 중반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스트레스 해소로 하루에 제로 음료를 2캔씩 마셨다고 합니다. 설탕은 줄였지만 대신 인공 감미료에 더 의존하게 된 거죠. 그러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잦아지면서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엔 제로 음료를 끊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지만 대신 스테비아가 들어간 허브차와 계피물로 바꾸고 점차 단맛에 대한 욕구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개월쯤 지나고 나니 감정이 한결 잔잔해지고 업무 중에 멍한 순간도 확연히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 들어도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말, 이제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이건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바꾸고 회복하고 새롭게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좋은 재료를 줄 때만 발휘됩니다. 반대로 해로운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 기능은 빠르게 쇠퇴하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기억을 쌓고 감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실천법은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 아침 빵에 바르던 마가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몇 방울로 대체해 보세요. 커피나 차에 넣던 설탕, 계피 가루나 바닐라 파우더로 향을 바꿔보세요. 냉장고 속 해물 치우고 대신 계란, 연어, 두부를 준비해 보세요. 술자리가 있다면 한 잔 후 물 한 컵을 꼭 함께 드세요. 그리고 금주일을 만들어 보세요. 제로 음료가 당기면 레몬, 탄산수나 허브티를 먼저 마셔보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한 달 후 여러분의 뇌는 분명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뭐 했더라? 하고 헤매는 시간이 줄고 대화 중에 머릿속이 더 빠르게 정리되며 무기력하고 멍하던 느낌 대신 또렷하고 선명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바뀔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5가지 음식,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그리고 그걸 끊는 건 의지가 아니라 하루 한 끼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그릇 위에 올라갈 음식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살릴 수도 반대로 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분이라면 앞으로도 뇌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정보들 계속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내 뇌를 위한 식단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 즐거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